인사드리겠습니다. 한영외고 교감 육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보람이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계실까요? 어제 옆집 다녀오셨죠? 네, 어젯밤에 옆집 다녀오셨고, 또 오늘 오후에 또 옆 동네 또 가실 계획 있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거 지금 금방 그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신 분들은 아주 이 한영외고를 오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시겠죠? 네, 지금 말씀은 뭐 잘 나가는 D외고, 그 다음에 뭐 어쩐 자사고, 뭐 그죠? 네, 그쪽 얘기가 어제와 오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각 학교에 설명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죠? 지금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가장 큰 이유는 외고를 가야 될지, 또는 자사고를 가야 될지, 또는 일반고를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고 외고에서도 과연 어떤 외고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아이가 또는 학생 본인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결과일 것인가 라는 것을 탐색해보기 위해서 다닐 것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가장 고민거리가 요즘 하도 너무너무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에 굉장히 곤란을 겪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답답함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요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특목고 자사고로 전환한다. 또 한 가지 작년과 올해 가장 크게 변한 것, 일반고와 특목고 동시 입학 전형을 실시한다. 문이과 통합교육을 한다. 교장 선생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 과연 이렇게 대학 입시랄까 교육 환경이 변화함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이런 얘기는 결국은 동시에 모든 학교를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학교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영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는 일반고로의 전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충실히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한영외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한영외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고하고 특목고, 이거 굉장히 궁금한 거 바뀐 건데요. 작년과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작년에는 외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이 먼저 전형을 실시하고 거기에 아쉽게 탈락한 학생들이 일반고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바뀌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일반고를 선택해야 될지 또는 외고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그 부분도 부질없는 걱정이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유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고의 선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20%, 10명 중에 2명인데 이거는 서울시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2개교를 선택하게 돼 있고, 그 중에서 10명 중 2명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있는 친구가 뭐 저쪽 강남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는 강남구에 있는 친구가
이 강동구로 오고 싶을 때는 이게 서울시 전체의 이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번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고교 중에서 40%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은 강남 지역에 있는 고교 중에서 40% 선발하고, 그 다음에 강동은 강동 지역 학생들 중에서 그 고등학교 중에 40%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3단계로서 여기저기 결국은 자기 희망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3단계에서 나라에서 임의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학생들의 편이라 이런 걸 생각해서 가까운 지역이랄까 이런 것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외고나 자사고등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이점 뭐냐? 네. 1단계. 여기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1단계만 결국은 차이점입니다. 혹시나 결국은 1단계에서 일반고에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20%를 선택하든지 또는 외고나 자사고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2단계부터 전부 다 똑같이 이런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강남에서 만약에 강남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1단계 외고 저희 한영외고를 선택했다, 혹시나 떨어진다면 2단계에서는 강남에 있는 학군 중에서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강남에 있다, 여기 한영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죠. 한영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좀 모르죠. 그 다음에는 이쪽 강동이니까 오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않고 강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1단계에서 강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고와 일반고의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선택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죠.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문과 이과 통합을 해서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구분 없이 전부 다 통합사회, 통합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렇게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인문계, 자연 관한 결국은 선택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야, 이제 문이과 통합된다니까 그럼 한영외고에 오면 의대나 공대 입학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해답은 교육 과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외국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어 고등학교는 3년 동안 배워야 될 게 이렇게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 교과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어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교과 같이 다 같이 배웁니다. 자, 일반계고와 외고의 차이점 바로 두 번째 있는 전문 교과의 차이점입니다. 외고 고등학교에서는 저렇게 보다시피 중국어, 독어, 저희 학교 예입니다. 중국어, 독어, 불어, 일어, 서반어 이런 것들을 총 3년간 44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수해야 됩니다. 뭐 1단위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설명 간단히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에 17시간을 이수하는 걸 1단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몰라도 되겠죠? 네, 그래서 44단위를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뭐 또 일반과 똑같이 저런 걸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고고등학교 왔을 때 저렇게 외국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반고의 차이점 뭐냐? 외국어를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투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심화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 이과나 의대나 이런 쪽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제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학교에 와서 교육과정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과 그 심화 과목을 따로 공부해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간다, 의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학교 와서 다니다 보니까 저희 학교도 이번에 2명 이과 고3 중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다니다 보니까 학교는 좋은데 내가 너무 이과야.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서는 의대나 이공계로 처음부터 생각하는 친구들은 저희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학생들, 학부모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해당되는 친구들인데요. 여기 또 수능이 또 바뀐다고 그랬죠? 자, 아까 연결됩니다. 문이과 폐지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과정 중에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저것을 선택으로 할 건데 그 선택하려면 본인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또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또 늘어납니다. 절대평가를 하면 현 고3 같은 경우는 영어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면 전부 다 1등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는 100점 만점에 40점을 죄송합니다. 50점 만점에 40점, 100점 만점에 80점이 되겠죠. 그죠? 50점 만점에 40점을 넘으면 1등급을 줍니다. 이게 절대평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나머지 국어, 수학, 사회나 과학으로서 무슨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그 시험 본 아이들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요거에서 하나 더 제2외국어라고 해서 아까 중국어, 불어, 독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2022학년도에는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좀 안타깝게도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3년간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수능에서는 아랍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숫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1등급 맞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랍어는 일반고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막 하다 보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좋은 성적을 받겠지라는 이러한 기대 심리를 갖고 하다 보니까 3년간 자기가 배운 외국어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그런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3년간 정상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제2외국어 수업을 하는데 1등급을 절대평가에서 못 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능 30% 이상 아까 말씀하셨죠. 자, 외국어 고등학교 선택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내신이죠? 내신만 좋으면. 그런데 수능 이지의 정시는 내신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40% 이상 정시 쪽으로 가게끔 유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고와 외고가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정시에서 저희는 정시가 확대되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확보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왜 한영외고가 지금 마음 이렇게 보니까 외고 하는데 아무 지장 없겠다는 말씀 생각 들으셨죠? 그런데 그 외고 중에서도 왜
한영 외국문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이 보시다시피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과연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라고 하는 친구들이 통역사나 번역사를 의미하는지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라 외국어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고 대학에 활용해서 얼마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문계열로만 가야 되는지, 그걸 희망해야 되는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어문계열로 지원하는 것, 진학하는 게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라 함은 말 그대로 통역사나 번역사가 아닌 결국은 외국어를 좋아하고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좀 더 발전적인 다른 학문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영외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보면 쭉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놨죠.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자, 저희는 저런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여러 가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진학을 위한 OSP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해외 진학을 위한 OSP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들은 아주 힘듭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방과 후에 또 해외를 진학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졸업한 2018년과 2017학년도까지 학교를 다니고 2018학년도에 대학 진학한 학생들이 OSP 방과 후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 5명은 미국 진학을 했고 2명은 홍콩으로 진학을 했고 한 명은 영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외국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OSP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외국 대학으로 진학하냐? 그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정규 교육과정에서 중국어 공부해서 중국 칭화대로 3명이 진학을 했으며 일본어과에서 일본 국비장학생을 포함해서 3명이 일본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한 건 아닙니다. 정규 교육 과정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교육 목표에 맞춰서 저희는 글로벌 리더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인재라고 해서 꼭 해외로 진학해야 될까요? 아니죠. 당연히 국내에서도 그러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겠죠. 네. 이것도 궁금하시죠? 지난 3년간입니다. 2017년이라는 것은 올해 졸업한 2018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지난 3년간 너무 좀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이 2015학년도에 12반이었습니다. 346명이었는데 2016년, 2017년 10개 반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급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심하게 잘했죠. 이제 산수로 계산하면 이게 2017년도 보면 267명이라고 하는데 쭉 더해보니까 200명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어느 동네나가 다 얘기하지만 서울대 합격한 친구가 연대나 고대 합격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연대 합격하다가 고대 합격할 수도 있겠죠. 약간의 중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나 어떤 기타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대학 말고도 저희는 서강대, 성대, 이대, 외대 이렇게 진학하는 학생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친구들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3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한영외고등학교에서는 저렇게 어떻게 입학 실적을 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궁금하시겠죠. 자,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대학 진학에서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수시가 결국 70% 이상입니다. 거의 80%가 될 정도 수시가 높은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대학 가는 진학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이 학생의 노력하고 학생의 그러한 노력들이 철저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대학교에서 이 친구는 우리 학교가 선호하는 뽑고 싶은 인재로구나 라고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진학 실적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금은 일반고도 프로그램 다 같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없는 학교 없어요. 다만 어떻게 진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녹여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학교는 그만큼 거기에 특화돼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 다음 말씀하셨죠? 정시. 평상시에 시험 문제에서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고 특히 2학년 2학기부터는 정시 대비해서 그런 반을 특별히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신입생부터는 정시가 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힘을 써서 학생들이 대학 진학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와의 차별화, 고3 이렇게 저희야 많은 자료가 있겠죠. 그 자료들을 갖고서 고3들은 2학년 때부터 3학년 체제로 전환을 해서 개인별 맞춤 진학 상담을 하고 5월에는 보통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이대 이런 학교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대는 안 오더라고요. 빼고 나머지에 있는 모든 학교의 사정관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직접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초청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 학교 관계자들을 전부 다 학교에 모시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선생님들은 그 학교 사정관님들하고 따로 상담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스템도 좋고 다 좋고 좋은데 선생님, 교사의 열정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도 보면 고3 담임들께서는 방학 중에 방학 반납하고 학교 나오셔갖고 학생들 자소서 첨삭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첨삭을 해주셔서 정말로 교감으로서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그 학생에게 특화된 추천서 쓰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이런 교사들의 열정, 오늘도 휴일이지만 많은 교사 한 40분 그분들이 와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우리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열정이야말로 우리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의 진학 실정과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앞으로도 한영 외국어고등학교는 더욱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잠깐 볼까요? 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초창기에는 서울대학교에 1년에 한 100명씩 갔습니다.
저희 학교 1회 졸업생이 이제 올해 45살입니다. 그 각계각층에 이제 각자 그 역할을 잘하고 있죠. 이런 졸업생들이 후배들 앞에서 후배들 모아놓고 후배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사회를 진출한 그 졸업생들이 앞으로 저희 한국의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은 동문과 선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생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선배와의 도의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탐색해보고, 그 다음 본인들끼리, 학생들끼리 진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꿈에 맞춰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글을 써봄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알아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다독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3 때 친구들이 면접을 볼 때 면접 대비를 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막상 대학 입시 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학해 주는 것,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이 한영외고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외국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특화된 얘가 갑자기 저를 안티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원어로서 하는 이렇게 모의유엔이라는 거, 아이들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어 이렇게 자기가 배운 전공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끼와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것이 바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영외고 학생이라고 해서 공부만 할 거 아닙니다. 너무 잘 놀아요. 좀 심하게 잘 놀아요. 여학생들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중학교 때 뭐 특화해서 왔는지 몰라도 아주 잘 놉니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술제 이런 데 와서 자기 정말 그런 끼를 아낌없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보통 음악제 있죠. 근데 저희는 원어로 해요. 중국어과는 중국어로, 불어과는 불어로, 독일과는 독일로 이렇게 하는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교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써봄으로써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해 주는 거겠죠. 잠깐 올해 했던 거 잠깐 조금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 표정이 아주 밝죠. 이런 내용은 저희 한영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유튜브라고 지금 막 어떤 분 막 굉장히 무슨 사진 기사처럼 열심히 쫓아다니던 분 계셨죠. 그분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 찍어서 편집해서 하시는 일이래요. 작년에도 참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많은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것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 금방 보셨듯이 저희 한영외고등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이 강동구가 굉장히 환경이 좋죠. 네? 정서적 안정과 특히 교장선생님 방침 하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행복한 학교입니다. 자, 저희도 바라는 게 있어요. 네, 공부 너무 잘해서, 공부만 잘해서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결국은 기본적인 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학교에 지원해 줍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친구들이 무엇보다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친구보다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인성을 가진 그러한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지원. 개중에는 보면은 제가 3년 전에 기억하는데 뭐 집이 바로 이 앞인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갔던 그 동네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학교가 공부를 잘해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저희보다는 좀 더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그쪽 학교에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이 바로 요 앞인데 왜 거길 가냐? 어디 가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영예고 지원해라. 우수한 친구거든요. 중학교 때. 우수한 너이기 때문에 오히려 옆 동네 가서 많은 우수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더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집이 앞인데. 어디? 서울대 경영 한영예고 오면 합격시켜줄게. 그 친구 지금 고3입니다. 수시에 서울대 경영 썼습니다. 아마 합격할 겁니다. 3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탑3 안에 들었고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99.99%입니다. 사람이라면 보장 못하니까 100%를. 하지만 그 친구는 정시에서도 거의 수능 만점을 받고 얼마 전에 모의고사에서 수능 만점 맞았습니다. 뭐 수시로 가건 정시로 가건 서울대 경영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학생 저희 학교 오면 더욱더 열심히 키워서 좋은 진학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아쉽긴 해도 한영외고등학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키워서 3년 후에 아주 보람차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길러드리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극복,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영외고 하니까 이거 돈 많은 집 자제만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도 다양성 전형, 사회통합 전형으로서 20%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 2년간 계속 미달났습니다.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는 저런 상황이 없지만 저희는 20%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 못 뽑았다. 그 학생이 계속 없는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 분당 한 명씩 배당해서 조용히 3년간 그 아이를 케어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 이런 지원도 학교에서는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상생이고 또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다른 일반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가 많아야, 분모가 많아야 내신에서 유리한 등급을 나머지 학생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가정 형편이 지금 조금 어려워서 저 외고 가도 될까라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제가 담임하지 잠깐 하나 얘기하면 일반 학생 한 아이가 어떻게 상생을 하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담임했던 학생인데 한 아이가 그 어렵게 가정이 어려운 친구를 두고 하는데 3년간 꾸준히 옆에서 수학을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고3 담임할 때 그 친구 서울대학교 뭐 자전을 들어갔습니다만 그 인성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3년간 같은 반에 있는 아이를 케어해서 여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도해서 옆에서 도와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추천서에 썼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 친구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했고 어렵게 수학을 못했던 그 친구는 결국은 이화여대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서 중학교 때 공부가 조금 부실했던 학생들도 저희 학교 오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죄송합니다. 일반고는 아니겠지만 여타 어떤 잘못된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따돌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그런 일 없이 말씀드렸지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저희 학교에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한영외고로 결정하셨죠? 네. 제일 중요한 거죠. 학교는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부모님은 안심하고 학생을 보내야 되겠죠? 진학지도 잘 시켜서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죠? 선배들이 잘 사회에 진출해서 많은 우수한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학교. 거기 어디입니까? 한영외고입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뭐 다른 데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한영외고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요? 일단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원 안 하면 합격 못합니다. 꼭 지원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입학생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합격하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입학부장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호 부장님입니다. 자, 저희 입학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